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담당 주치의를 맡게 된 박민준입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40대 중반의 의사 얼굴을 본 순간 70세 노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40년 전 절망 속에 버리고 떠났던 그 5살 아이와 똑같은 눈빛이었거든요. 하얀 가운을 입고 의젓하게 서 있는 모습이 꿈만 같았어요.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70세 노인 박철수는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응급실을 거쳐 이곳 내과 병동에 입원하게 됐거든요.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어요. 보호자란에 적을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간호사가 오늘 새로운 주치의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병실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이 똑똑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박철수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의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의사였어요. 키가 178cm 정도 되는 체구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박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어요. 40년 전 기억 속 그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담당 주치의를 맡게 된 박민준입니다. 의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그 목소리까지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박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대답조차 할 수 없었어요. 박민준 의사는 차트를 펼쳐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18만 110이면 상당히 위험한 수치예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전문적이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박철수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오래전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깊어진 것 같았거든요. 아, 그게... 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계속 그 의사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특히 그 눈빛이 너무나 낯익었어요. 40년 전 고아원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5살 아이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박민준 의사는 박철수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누구나 당황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청진기를 꺼내 박철수의 가슴에 대었어요. 그 손길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요. 많이 놀라셨나 봐요. 박민준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박철수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아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짓던 바로 그 미소였거든요. 박민준 의사는 차트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듯 했어요. 가족분 연락처가 없네요. 혹시 보호자가 안 계신가요? 그 질문에 박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거든요. 혼자 삽니다. 박철수는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박민준 의사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사시는군요. 박민준 의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혼자서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우니까요. 그 말 속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가족을 걱정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박철수는 박민준 의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코의 모양, 입술의 형태, 심지어 귀의 모양까지도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의 패턴이 젊은 시절 자신과 똑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혹시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민준 의사가 먼저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 마지막 말이 박철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라는 말이 마치 40년 전 자신이 아들에게 했어야 할 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떠났었죠. 박민준 의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다른 환자분들도 봐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불편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간호사실에 말씀하세요. 그러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박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걷는 모습까지도 어린 시절 아들과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버릇까지 똑같았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박철수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정말 내 아들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래.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끈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박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정말 저 의사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박철수는 병실에 혼자 남겨진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박민준이라는 이름도 그 얼굴도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는 눈을 감고 40년 전 그날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잊으려 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을요. 1984년 겨울 30세였던 박철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친구와 함께 시작한 작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됐거든요. 집도 차도 심지어 아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용품까지도 모두 빚 담보로 날아갔어요. 그때만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연대보증을 선 친구는 야반도주를 했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5살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해 있었고 박철수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어요. 당시 빚의 규모는 지금 돈으로 따지면 몇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며 울던 아내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박철수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와 아이만이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혼 후에도 박철수는 아들 민준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주말마다 몰래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붕어빵을 사주고 때로는 동네 문구점에서 장난감 하나를 사주는 게 전부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 우리 언제 다시 같이 살아? 민준이가 천진하게 물어볼 때마다 박철수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곧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서 같이 살자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빚쟁이들이 민준이를 데리고 와서 협박을 했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박철수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자신 때문에 5살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그날 밤 박철수는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자신 곁에 있으면 민준이가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차라리 아예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198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박철수는 민준이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 거야? 라며 웃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품에 꼭 안고 그 온기를 기억하려 했어요. 민준아, 아빠가 잠깐 어디 다녀올게. 여기서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박철수는 서울 변두리의 한 고아원 앞에 민준이를 데려다 놓았어요. 아이는 아빠 빨리 와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순간 박철수는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한 거예요. 고아원 앞을 떠나기 전 박철수는 급하게 편지 한 장을 썼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은 널 지켜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한다. 꼭 성공해서 다시 찾으러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려라. 아빠는 언제나 널 사랑한다. 그 편지를 아이 옆에 놓고 박철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하지만 몇 발짝 걷다가 참을 수 없어서 뒤를 돌아봤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에 작은 몸을 떨면서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박철수는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후 박철수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18시간씩 일했어요.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다시 민준이를 찾으러 가겠다는 일념뿐이었어요. 잠들기 전에는 항상 민준이 얼굴을 떠올리며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박철수는 작은 건설회사를 다시 차렸고 나중에는 중견 건설업체로 키웠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어요. 민준이를 찾으러 가는 것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만 더 성공하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면 민준이가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졌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는데 지금 가서 뭐라고 말하지? 민준이가 나를 용서할까? 그런 생각들이 그를 자꾸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박철수는 수없이 민준이를 찾으려고 시도했어요. 고아원에 연락도 해보고 사설탐정도 고용해봤어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정확한 행방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다만 의대에 진학했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어요. 내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박철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미안했어요.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커졌거든요. 지금 병실에서 4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박철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때의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주치의가 된 박민준이 정말 그때 그 아이라면 이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새벽을 맞았어요. 밤새 4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간간히 잠이 들었을 때도 꿈속에서 5살 민준이가 나타나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때마다 깜짝 놀라 깨어나곤 했죠. 오전 8시경 간호사가 아침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
환자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철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오늘 박민준 선생님이 회진 오실 텐데 얼른 말씀드려 보세요. 간호사의 말에 박철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박민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내 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이름이 같은 우연일까? 오전 10시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박민준 의사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키는 178cm 정도, 체격은 보통, 얼굴형은 계란형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어제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린 시절 민준이와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박민준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어요. 박철수는 잘 잤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박민준 의사는 박철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셨나요? 그 관찰력에 박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의사로서의 전문성일 수도 있지만 뭔가 더 세심한 관심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아, 그냥 병원이라 좀 낯설어서요. 박철수가 대답하자 박민준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익숙해지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서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박철수는 박민준 의사의 손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왼손 약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 흉터를 본 순간 박철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40년 전 4살이었던 민준이가 유리조각에 다쳐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바로 왼손 약지를 다쳤었거든요. 당시 의사가 흉터가 조금 남을 수 있다고 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이게 그때 그 흉터일까요? 박민준 의사는 진료를 계속하면서 이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과거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철수는 깜짝 놀라며 박민준 의사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고요? 박철수가 되물어보자 박민준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스트레스성 고혈압의 원인을 찾고 있어서요. 가족과의 이별이나 상실감이 만성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박철수에게는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박철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있습니다. 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래전에 아들과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박민준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순간 뭔가 감정적인 파장이 지나간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래전인가요? 박민준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의학적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박철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40년.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이요? 박민준 의사가 차트에서 눈을 떼고 박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확실히 뭔가 다른 감정이 들어 있었어요. 놀라움일까요? 아니면 확신일까요? 박민준 의사는 잠시 말없이 박철수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많이 힘드셨겠어요. 40년이라는 시간. 그 말 속에는 깊은 이해와 동시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도 그 40년을 함께 보낸 것 같은 말투였어요. 박철수는 박민준 의사의 반응을 보며
점점 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면 이렇게 깊이 있는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박민준 의사도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혹시 박철수가 용기를 내어 말하려던 순간 박민준 의사가 먼저 말했어요. 많이 그리워하셨겠어요. 아드님을. 그 말에 박철수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왜 자연스럽게 그리워하셨겠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박민준 의사는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졌어요. 아드님이 지금 몇 살이 되셨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찾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단순한 의학적 상담일까요? 박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혹시... 하지만 그 순간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선생님, 응급환자가 들어왔는데 급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박민준 의사는 아쉬운 듯 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급한 환자를 봐야 해서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박철수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방금 전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박민준 의사가 정말 자신의 아들 민준이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박철수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온 머릿속이 박민준 의사 생각뿐이었거든요. 특히 왼손 약지의 그 흉터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40년 전이라고 했을 때 보여준 그 특별한 반응도요. 오후 2시경 박철수는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박민준 선생님이 이 병원에 온 지 얼마나 됐나요? 간호사는 김 선생님은 작년에 오셨어요. 정말 실력 좋으신 분이에요. 특히 환자분들을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시거든요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아세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간호사는 글쎄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되물었어요. 박철수는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얼버무렸어요. 오후 4시 드디어 박민준 의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간호사와 함께 왔어요. 오후 회진입니다. 컨디션은 어떠세요? 공식적인 회진이라 그런지 아침보다는 좀 더 공적인 톤이었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박민준 의사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펜을 잡는 방법, 차트를 보는 습관,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도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어린 시절 민준이의 습관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특히 생각에 잠길 때 오른손으로 턱을 만지는 습관은 정말 똑같았어요. 5살 민준이도 뭔가 곤란할 때마다 그런 행동을 했었거든요. 이런 우연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회진이 끝나갈 무렵 박민준 의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아까 못다한 이야기도 시간 있을 때 계속해요. 아드님 이야기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박철수는 정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의학적 관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개인적이고 특별한 관심이었거든요. 과연 내일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그날 밤 박철수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민준 의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아드님 이야기도 시간 있을 때 계속해요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왜 굳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새벽 3시경 박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병실이었어요.
저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 아래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살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만약 정말 박민준 의사가 내 아들이라면 박철수는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기쁨은 당연했지만 두려움은 더 컸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아버지를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박철수는 40년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건설회사는 이제 중견기업 규모가 됐고 여러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은행 계좌에는 수십억 원이 들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5살부터 45살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0년을 혼자 보내게 만든 게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첫날 밤, 첫 학교, 사춘기, 대학 입학, 의대 진학, 의사가 되는 과정.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아침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 또 밤새 못 주무셨네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철수는 거울을 보니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이틀째 거의 잠을 못 잔 상태라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상담사 선생님께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간호사의 제안에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주치의가 40년 전에 버린 내 아들 같다고 말하면 정신병자 취급받을 게 뻔했어요. 오전 9시경 박철수는 박민준 의사를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정면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런 불확실한 상태로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오전 10시 30분 박민준 의사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밤늦게까지 응급 환자를 봤나 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박철수를 보는 박민준 의사의 눈빛이 어제와 달랐어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어젯밤은 좀 주무셨어요? 박민준 의사가 물었지만 박철수의 얼굴만 봐도 답은 뻔했어요. 또 못 주무셨네요. 이러면 치료해도 좋지 않은데.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도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박철수가 말하자 박민준 의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응급 환자가 있어서 밤늦게까지 있었어요. 뭐 의사는 원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차트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박철수는 박민준 의사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피곤할 때의 표정, 웃을 때의 모습, 심지어 하품하는 모습까지도 정말 어린 시절 민준이와 똑같았어요. 특히 코를 살짝 비비는 습관은 정말 민준이 그대로였어요. 혈압이 어제보다 더 올랐네요. 180에서 190으로. 박민준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박철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박철수가 얼버무리자 박민준 의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제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 볼까요? 아드님 이야기 말이에요. 드디어 그 주제로 돌아왔어요. 박철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박민준 의사는 박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40년 전에 헤어지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아드님이 몇 살이었나요? 다
5살이었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민준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확인하려던 것을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5살. 박민준 의사가 천천히 되뇌었어요. 그럼 지금 45세 정도가 되셨겠네요. 그 말에 박철수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민준 의사는 잠시 말없이 박철수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움일까요? 원망일까요? 아니면 확인일까요? 혹시 아드님 이름이 뭐였나요? 박민준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철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민준이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순간 박민준 의사의 눈이 흔들렸어요. 정말 크게 흔들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이 순간에 모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박민준 의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박철수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민준 의사가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환자를 봐야 해서. 그리고는 서둘러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뒤돌아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4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민준 의사는 급하게 나갔어요. 박철수는 혼자 남은 병실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확실했어요. 박민준 의사가 바로 자신의 아들 민준이라는 것을요. 그 반응, 그 표정, 모든 것이 확신을 주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지만 박철수는 음식을 전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 다시 만날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뿐이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까요? 아빠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오후 3시, 박철수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그 겨울날 고아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본 5살 민준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작은 손을 흔들며 아빠 빨리 와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했어요. 이제 정말 만났구나. 박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연 이 만남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을까? 40년간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어떻게 풀릴지 박철수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오후 4시가 넘어도 박민준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박철수는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평소 같으면 오후 회진 시간은 3시에서 4시 사이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 혹시 아침에 있었던 그 대화 때문에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닐까요? 박철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앉아서도 서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아들을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만약 아들이 자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도 컸어요. 오후 5시경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환자분 박민준 선생님이 응급수술 때문에 오늘 회진이 늦어질 것 같다고 하시네요. 내일 아침에 뵙게 될 것 같아요. 박철수는 실망감과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생긴 거니까요. 그날 저녁 박철수는 처음으로 병원 식사를 제대로 먹었어요. 내일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면도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아들에게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밤 10시경 박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40년간의 삶을 정리해 봤어요. 민준이를 보낸 후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었어요.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성공해서 아들을 다시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성공한 후에는 아들을 찾을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박철수는 후회했어요. 아들이 10살일 때, 20살일 때, 30살일 때, 언제든 찾을 수 있었는데 자꾸 미뤘어요.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더 준비하면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6시부터 깨어 있으면서 박민준 의사를 기다렸어요. 간호사가 오늘은 정말 일찍 일어나셨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박철수는 잠이 일찍 깼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긴장해서 잠을 못 잔 거였어요. 오전 9시 드디어 박민준 의사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철수도 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젯밤은 좀 주무셨어요? 박민준 의사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감정적인 톤이었어요. 네, 어제보다는 좀 나았어요. 박철수가 대답하자 박민준 의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박철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박민준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40년 전에 아드님과 헤어진 장소가 어디였나요? 그 질문에 박철수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이건 더 이상 일반적인 의학적 상담이 아니었어요. 뭔가 매우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박민준 의사는 박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궁금해서요. 정말 궁금해서요. 그 눈빛 속에는 40년간 품어온 궁금증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박철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한 고아원 앞이었어요. 그 순간 박민준 의사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크고 투명한 눈물이었어요. 고아원. 박민준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어요. 혹시 그때 편지를 쓰지 않으셨나요? 박철수는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편지를 쓴 것까지 알고 있다는 건. 편지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박민준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언젠가 꼭 찾으러 가겠다는 내용의 편지요. 박철수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박철수가 물어보자 박민준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중환자실에서 급히 오시라고 하네요. 간호사의 말에 박민준 의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꼭 가야 하나요? 네, 환자 상태가 급해서. 박민준 의사는 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였는데.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제 업무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뵐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시죠. 박민준 의사는 그럼
오후 6시경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급하게 나갔어요. 박철수는 혼자 남은 병실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제 거의 확실해졌어요. 박민준 의사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편지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박철수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후 6시에 있을 대화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기대되고 두렵기도 했어요. 4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과연 어떤 결과가 될까요? 오후 3시경 박철수는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박민준 선생님 개인적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간호사는 글쎄요. 별로 개인사를 말씀하지 않으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번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은 순간 박철수는 정말 확신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박민준 의사가 바로 40년 전 자신이 고아원 앞에 두고 온 그 아이 민준이었어요. 오후 5시부터 박철수는 시계만 쳐다봤어요. 1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40년을 기다린 만남이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후 5시 50분, 박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 넓은 서울 하늘 아래서 4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홀로 살아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이제 곧 그 아들과 진실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 오후 6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철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40년 만에 진짜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박민준 의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하얀 가운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셔츠에 회색 바지, 그리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준이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의사와 환자가 아닌 뭔가 더 개인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박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박민주는 의자에 앉았지만 평소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그에게서도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박민주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박철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박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목소리에는 결단력과 동시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아까 못다한 얘기 말이에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 궁금하다기보다는 확신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박민준이 직접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의 지퍼를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박철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박민주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정말 오래된 봉투였어요. 누렇게 바른 것이 적어도 수십 년은 된 것 같았어요. 이게 뭔가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민주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박철수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직접 보세요.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정말 오래된 글씨라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읽을 수 있었어요.
민준아, 아빠가 꼭 찾으러 갈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철수는 그 글씨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바로 자신이 40년 전에 쓴 글씨였거든요. 손글씨 하나하나가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때 그 절망적인 마음으로 쓴 글씨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니. 이거 어떻게. 박철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박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봉투 안도 보세요.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박철수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40년 전 자신이 쓴 그 편지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은 널 지켜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한다. 꼭 성공해서 다시 찾으러 올게. 박철수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질 것 같아서 급하게 얼굴을 돌렸어요. 40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고아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쓴 그 편지가 지금 자신의 손에 있다니. 어떻게 이 편지가. 박철수가 간신히 말을 꺼내자 박민준이 대답했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18살이 됐을 때요. 박민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두고 간 사람이 이 편지를 남겼다. 언젠가 찾으러 온다고 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편지를 보면 너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다고요. 박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편지가 아들에게 전해졌다니. 그리고 아들이 그 편지를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럼 당신이.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려는 순간 박민준이 먼저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40년 전 고아원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그 아이예요. 그 순간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 한순간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박민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박철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준아, 내 아들.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민준이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40년간 쌓인 그리움을 확인했어요. 박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정말 많이요. 왜 저를 버리고 가셨는지, 왜 찾으러 오지 않으셨는지. 그 말에 박철수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철수가 계속 사과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박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는 이해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아버지를 찾은 건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박철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년 전에 사설 탐정을 통해서 찾았어요. 그런데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박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먼저 자신을 찾았는데 다가올 용기가 없었다니. 그럼 이 병원에 온 것도 네, 아버지 때문이에요. 박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으로 옮겨왔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박철수는 정말 놀랐어요. 박민준이 자신을 위해 병원까지 옮겨왔다니. 그럼 나를 아직도
사랑해요. 박민준이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40년 동안 원망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예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들은 박철수는 정말 울음을 터뜨렸어요. 40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아들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박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아버지와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길고 긴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버지와 아들로 확인한 후 병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40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후에 그 고요함이었어요. 박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고 박철수는 여전히 그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에게 할 말이 정말 많아요.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요. 그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움, 원망, 그리고 사랑까지도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다 말해라. 아빠가 다 들을게. 그는 아들이 40년 동안 품어왔을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원망이든 분노든 뭐든지 말이에요. 박민주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원망했어요. 그 첫 마디부터 박철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5살이었지만 기억나거든요. 아버지가 잠깐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라고 하신 것도, 그런데 계속 안 오시는 것도요. 박철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 추운 겨울날 고아원 앞에서 기다리던 그 작은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은 가끔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명절 때나 생일 때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왜 나만 아무도 안 올까? 정말 많이 궁금했어요. 박철수는 눈물을 참으며 들었어요. 아들이 겪었을 그 외로움과 궁금증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기다렸어요. 박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편지에서 꼭 찾으러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올 거라고 믿었어요. 고아원 문 앞에서 매일 기다렸어요. 그 말에 박철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돈을 벌고 성공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들은 매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1년, 2년, 3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박민준의 목소리에 그때의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8살쯤부터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 아버지는 나를 버린 거구나. 정말 찾으러 올 생각이 없구나라고요.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자신을 때리고 싶었어요. 성공만 생각하고 실제로는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때부터는 원망이 시작됐어요. 박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왜 나를 낳았을까? 버릴 거면 왜 낳았을까?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 곁에서 자라고 싶었는데 왜 나만 이런 걸까? 박민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어요.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박철수는 아들의 그 외로웠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옆에 있어줬어야 할 순간들, 함께 해줬어야 할 시간들, 모든 것을 놓쳐버렸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반항심도 생겼어요. 박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어차피 나는 버려진 아이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했어요. 그랬구나. 박철수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아들의 사춘기 시절도 함께 해주지 못했다니. 가장 방황할 시기에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환점이 왔어요. 박민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 혼자서도 충분히 훌륭할 수 있어. 가족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박민준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나를 버린 사람에게 보여줘야겠어라고요. 그래서 의대에? 박철수가 물었어요.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에는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려고 시작했어요. 봐라, 내가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박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니. 원망 때문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의대 들어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박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1등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하려고 했어요. 이제 나는 성공했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박민준의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의대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요. 어떻게 바뀌었니? 박철수가 궁금하게 물었어요. 박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아픈 이유가 있다는 걸요. 겉으로는 나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상처가 있다는 걸요. 박민준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 변화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아버지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지도 몰라라고요.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니. 민준아. 그래서 원망보다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박민준이 말했어요. 정말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 건강하실까? 행복하실까? 박민준의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리워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를.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말이에요.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원망도 했지만 그리워하기도 했다니. 나도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정말요? 박민준이 물었어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매일 너 생각을 했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 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40년간 각자가 품어온 그리움을 확인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사실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박철수는 또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이미 편지로 충분히 놀랐는데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박민준이 꺼낸 건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정말 많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박철수가 물어보자 박민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자료들이에요. 내에 대한 자료? 박철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아버지를 찾아서 조사한 자료들이에요. 첫 번째 서류는 박철수의 사업체 등록 서류였어요. 이건 내 회사 서류잖아. 박철수가 놀라며 말하자 박민준이 설명했어요. 3년 전에 사설 탐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모든 걸 조사했어요. 두 번째 서류는 박철수의 건강검진 기록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박철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박민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어서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박철수는 정말 놀랐어요. 아들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다니. 그럼 내가 아픈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혈압과 당뇨 초기 증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 서류는 더욱 놀라웠어요. 박철수의 일상 패턴을 기록한 자료였어요. 몇 시에 회사에 출근하는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자주 가는 식당은 어디인지까지도 적혀 있었어요. 이건 너무 자세한데? 박철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박민주는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행복하게 사시는지. 그래서 몰래 관찰한 적도 있어요. 몰래 관찰했다고? 박철수가 더욱 놀라며 물었어요.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작년에 몇 번 아버지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아버지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박철수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럼 언제부터 나를 지켜본 거야? 박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3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려고 생각했어요. 찾아가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당신은 뭘 했나? 라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랬구나. 박철수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박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박철수가 궁금하게 물었어요. 박민주는 눈을 감고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박민주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나오실 때 표정이 정말 지쳐 보였어요. 성공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무거웠어요. 특히 주말에 혼자 공원을 걸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 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외로워 보이셨어요. 주변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어 보이고. 박민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도 나만큼 외로웠구나.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요. 박철수는 아들의 그런 관찰력과 이해심에 정말 감동했어요. 멀리서나마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봐줬다니. 그래서 복수는 포기했어요. 박민준이 말했어요. 대신 다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라고요. 그때 진짜 반전이 시작됐어요. 박민준이 네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사실 제가 이 병원으로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박철수가 놀라며 바라보자 박민준이 계속 설명했어요.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걱정이 됐어요. 고혈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으로 정근을 신청했어요. 박철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근을 신청했다고? 박철수가 물어보자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원래는 강남의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 동네에 사시니까 혹시 몸이 아프시면 이 병원에 오실 것 같아서. 박철수는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직장까지 옮겼다니.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박민준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젠가는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아버지를 치료해드리고 싶었어요. 5번째 서류는 더욱 놀라웠어요. 박철수의 담당 주치의가 되기 위한 박민준의 계획서였어요. 이건 뭐야? 박철수가 물어보자 박민준이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입원하시면 제가 담당 주치의가 되도록 미리 준비한 계획이에요. 박민준이 말했어요.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고혈압 환자는 제가 우선적으로 담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박철수는 정말 감동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니. 민준아.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마지막에 있었어요. 박민준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실 제가 더 놀란 게 있어요. 더 놀란 게? 박철수가 물어보자 박민준이 그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고아원의 후원자 명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단에서 박철수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박철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박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고아원에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신 거 알고 있어요. 박철수는 그 순간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고아원에 보낸 그 후원금들. 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민준이 대답했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매달 후원금을 보내신다. 이름은 다르지만 분명히 너를 위한 거다라고요. 박철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멀리서나마 지켜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아들이 알고 있었다니.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박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단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으셨구나. 30년 동안 계속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40년간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을 확인했어요. 서로를 그리워했고, 서로를 찾고 있었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말이에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병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박철수와 박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40년간 각자 품어왔던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숨겨진 후원금, 멀리서의 관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모든 것이 이제야 드러났어요.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겁쟁이였어. 박민준의 손은 따뜻했어요. 4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아들의 손이었어요. 박민준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는 모든 걸 이해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어요.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있었어요.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로 자랐구나. 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어.
박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아버지 덕분이에요. 박철수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박민준이 설명했어요. 고아원에서 지낼 때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있어야지라고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었어요. 그 생각이 저를 공부하게 만들었고 의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그럼 너의 모든 성취가 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룬 거예요. 박민준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원망도 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순간 박민준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작은 액자였어요.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액자 안에는 40년 전 그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30세의 박철수와 5살의 민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이 사진을 박철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박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 항상 놓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감격했어요. 40년 전 그 행복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민준이가 아빠 사진 찍자 라고 하며 자신의 무릎에 앉던 그 순간 말이에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박민준이 말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사진을 찍자고요.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박철수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래, 새 사진을 찍자.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박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박철수가 귀를 기울이자 박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어요. 박철수가 깜짝 놀라며 바라봤어요. 아이가? 박민준이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네, 5살 된 딸이 있어요. 손녀가 있다고? 박철수는 정말 놀랐어요. 자신에게 손녀가 있다니.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이름은 하은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예요. 박민준은 핸드폰을 꺼내서 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박철수는 그 사진을 보며 감동했어요. 정말 예쁘다. 하은이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박민준이 말했어요.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때 하은이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박철수가 궁금하게 물었어요. 박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아빠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박철수는 그 말에 또다시 울음이 터졌어요. 아들이 손녀에게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줬다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은이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박민준이 말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은이가 할아버지 찾으면 꼭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만나고 싶어 한다고? 박철수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해요. 박철수는 손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40년 만에 아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손녀까지 있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민준아,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는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있니? 40년 동안 버려둔 아빠를. 박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 제가 정말로 마음이 바뀐 건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된 후였어요. 아이를 낳고? 박철수가 물었어요.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하은이를 낳고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박민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특히 아이를 위해서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아버지도 그때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구나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 보니까 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대의 모든 걸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이해가 됐어요. 박철수는 아들의 그 이해심에 정말 감동했어요. 민준아, 아버지, 저는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박민준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때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박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후원금을 보내주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요. 박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준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해해줘서, 이렇게 용서해줘서. 용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박민준이 말했어요. 사랑이에요.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40년 만에 첫 포옹이었어요. 그 포옹 속에는 40년간의 그리움, 미안함, 용서, 그리고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구나. 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됐구나. 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박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은이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4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녀로.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3개월 후 박철수의 건강은 놀랍도록 회복되었어요. 박민준의 정성스러운 치료와 무엇보다 다시 찾은 가족의 사랑 덕분이었죠. 혈압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당뇨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었지만 박민준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따라 치유됩니다. 박민준이 다른 의사들에게 설명할 때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박철수의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40년간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자연스럽게 회복된 거였어요.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아침, 박민준이 특별한 손님과 함께 병실에 나타났어요.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문 뒤에서 작고 예쁜 아이가 살짝 얼굴을 내밀었어요. 바로 5살 손녀 하은이였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은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박철수는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처음 보는 손녀지만 어린 시절 민준이와 똑 닮은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그 반짝이는 눈빛이 말이에요. 하은아, 할아버지야.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하은이가 달려와서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하은이가 그렸어요. 하은이가 그림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림에는 3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아빠, 이게 하은이, 그리고 이게 할아버지예요. 하은이가 신나게 설명했어요. 박철수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또 났어요. 하은이가 할아버지를 정말 기다렸어요. 박민준이 말했어요. 매일 할아버지 언제 와? 그러더라고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하은이랑 놀아주실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하은이랑 많이 놀아줄게. 박철수가 하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손녀의 온기였어요.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다니. 그날 오후 박민준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퇴원하시면 어디서 지내실 생각이세요? 박철수는 집에 가야지라고 대답했지만 박민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혼자 지내시면 안 돼요. 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박민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희 집이 좀 넓어요. 아버지 방도 따로 마련해뒀고요. 박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방을 마련해 놨다고? 네, 사실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박민준이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었거든요. 하은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하은이 방 옆에 할아버지 방 있어요. 박철수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미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놨다니. 그런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어요. 박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또 뭐야? 박철수가 궁금하게 물었어요. 박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 말이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박철수는 의아했어요. 내 회사를? 너는 의사잖아.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네, 의사는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이룬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박민준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의료진과 건설업의 결합이에요. 병원이나 요양원 건설에 특화된 회사로 발전시키면 어떨까요? 제가 의학적 자문을 하고 아버지가 건설 전문성을 담당하시는 거죠. 박철수는 정말 놀랐어요. 아들이 자신의 사업까지 생각해줬다니.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바쁜데 괜찮겠니? 아버지, 저는 4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할 시간을 놓쳤어요. 박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사업 말이에요. 박철수는 가슴이 벅찼어요.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정말 함께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박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하은이도 커서 할아버지 일을 도울 거예요. 3대가 함께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하은이가 하은이도 할아버지 도와줄 거예요. 라고 말하자 박철수는 정말 행복했어요. 3대가 함께,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어디 있을까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박민준과 하은이, 그리고 박민준의 아내까지. 진짜 가족이 모두 모여 박철수를 맞이했어요. 장인어른 잘 오셨어요. 박민준의 아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늦게나마 가족이 되어서 정말 기뻐요. 박철수는 며느리의 따뜻한 인사에 또 감동했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자 박민준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구나. 차에 타기 전 박철수는 병원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이곳에서 40년 만에 아들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빨리 집에 가요. 하은이가 재촉하자 박철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차가 출발하자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버린 아들이 의사가 되어 자신을 구해주고 손녀까지 생기고 함께 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되다니. 아빠,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민준이 물었어요.
박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저도 정말 행복해요. 박민준도 미소를 지었어요. 4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하은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계속 함께 살 거죠?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하은이 곁에서 계속 있어 줄게. 그렇게 박철수는 40년 만에 진짜 집으로 향했어요.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가는 집이었어요. 5살에 버렸던 아이가 45살 의사가 되어 아버지를 구원한 기적 같은 이야기.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제는 3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힘든 선택이 나중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감동적인 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